이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영역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그걸 너무 크게 봐서도 안 되고 작게 봐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보복 조치의 핵심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자신들이 가진 우월적 지위에 대한 확인을 분명히 하자라는 데 저는 핵심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꾸만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삼성이 뭐 2030년에 1등을 하겠다는데 그건 상당히 무리한 얘기고요.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막 시작해서 상당히 예를 들면 파운드리 같이 위탁 생산하는 것은 대략 한 19% 정도까지 쫓아왔고 예를 들면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한 20%까지 쫓아왔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큰 시장이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든지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 불화수소 고순도의 불화수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예를 들면 보통 저희가 6-9이라고 해서 99.9999에 해당하는 고순도를 갖고 있는 불화수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은 앞으로 더 나은 파운드리를 생산할 수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문적인 영역으로 얘기를 하면 작년에 이미 삼성전자에서 7나노 공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5나노 공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R&D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R&D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고순도의 불화수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9인데 이게 사실은 8월 중순이면 끊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 R&D에 멈춰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려 수출 규제라는 것은 수출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수출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한다는 것이고. 아니 삼성 쪽에서 갖고 있는 재고가 지금 8월 중순에 끝난다는데요. 아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두 분이 지금 제가 말씀 얘기하시니까. 그쪽에서 수출을 중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출 규제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한국의 우호국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러면- 수출한 거지만 그러면 지금에 우리 양 대해서는 교수님 입장에서 서류를 봤을 보고 나서 때는 체크한다는 것뿐입니다. 양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럼 삼성은 8월 15일부터 석 달 동안 놀아야 돼요? 아니 그러면 일본에서 그러면 기술 패권 가지고 다 굴복시켰다면 다 따라가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따라갈 수는 없어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정부가 잘못한 문제는 처음에 이런 보복 조치가 왔을 때 그 빌미를 제거하면서 이러한 보복 조치가 유예될 수 있도록 하면서 협상들을 끌고 갔어야 되는데 보복 조치가 나오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준비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정치하시는 분들이야 조금 여유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기업체에서 더더군다나 매일같이 전쟁을 보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서 석 달 동안 연구 사업을 놀아요? 전 세계에 어떤 기업이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정부의 탓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작년부터 정부- 이야기가 있었고 그건 기업에서 준비하는 문제입니다. 그걸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가 이 보복이 기업이 잘못해서 생겼습니까? 아니 기업이 잘못해서 외교 생긴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고 일본 애들이 그러잖아요. 신뢰 관계를 빌미로 해서 우리는 그걸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문제는요. 기업은 자신들이 생존을 위해서 부단히 준비를 합니다만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당들도 그렇고 이것은 반드시 정부 정당이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양 교수님처럼 기업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제일한국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45만이나 있는데. 그것은 네. 잠깐만 그것은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이라는 네, 것은 이 문- 일본 기업이나 네. 한국 기업이나 똑같이 해당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만 박 제가 의원께서 말씀드리는 답변을 게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무역이라는 네네. 것이- 국가 대 국가로 네.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네, 네. 일본 기업하고 한국 기업이 공통으로 고통받는 것이고 네.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자유무역 질서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국제적으로 양자적으로 네. 해결을 해나가야 자, 되는 이렇게 겁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국가 간의 지금 국경 문제가 기업들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지금. 어려움을 일본 겪게 기업들이 됐는데, 고통을 받고 네네, 있어요. 교수님,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풀어야 되는 거지 기업들이 풀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정 전 의원께서. 이에 대해서 박 의원께서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먼저 하시죠. 예, 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깊은 재고 조달, 그다음에 수급 이런 내용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사실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기업이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꼭 필요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재고는 적극적으로 기업이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무역 보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총리한테 질문을 했는데 총리는 결국은 이 리드 타임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조달 기간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반도체와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빠른 기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제로 인벤토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고를 갖고 있지 않는 이런 체제를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이야기가 됐고요. 이거를 전부 국가의 책임으로 넣는다든가 기업의 책임으로 다 놓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과 관련해서 30대 기업을 놓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이 문제를 헤쳐나가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아베는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예측이 되는 것이지 완전 돌발 현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자살 행위까지 그거를 예측하고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어렵지 않는가. 그런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무한 국가의 책임이고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입 규제 조치라는 것은 우리 양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수입을 금한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금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별 규제는 사실은 빨리 진행할 수도 있고 굉장히 늦게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런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그 프로세스 속에서 일본에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투명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이 불투명성이죠. 불투명성이 생기면 기업들이 그 기업과의 거래를 상당히 꺼려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틈새 시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사실은 장기화되고 그리고 한일 관계가 계속 나빠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러한 기업들의 구매를 할 때 또는 기업이 투자를 할 때 불투명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커진 불투명성을 틈새 시장이 생기고 그 틈새 시장을 제3국,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 이게 사실은 수출 규제가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별 영향이 별로 없어요. 라고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수출 금지하는 거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사실 엄격한 규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 어느 정도 풀리면 이 문제도 서서히 풀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의 한일 관계의 전망으로 봐서는 아베는 지속적으로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거는 한 말씀만 좀 보태면은요.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의 특성은요. 우리가 지금 메모리 분야에서 27년간 지금 독식을 하고 있잖아요. 선두 자리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승자 독식의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면 파운드리 관련해 가지고 대만 기업하고 삼성이 경쟁을 할 때 대만 기업에 앞서서 우리가 7나노 공정을 성공을 하니까 소위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야 이제는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도 다 먹는 거냐 이런 문제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특성 자체가 그렇게 승자 독식의 시장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절박한데 그걸 기업보로 해결하라? 저는 그러면 정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니 기업보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부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수차례 오늘 또 가가지고 일본 측에 가가지고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일본의 경제산업성하고 대화를 했고 일본 측에서 그리고 외교부에서 지금 국장급 가가지고 협업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수면 하에서 저는 또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에서 일본과 외교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정부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미 30대 기업을 초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 좀 더 들으시고 또 추가적으로 지원할 사항은 얼마든지 듣겠다라는 입장을 보셨고 그렇지만 경제적인 유래 가지고 한국의
구려개혁이라든지 한국, 일본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건 곤란한 거죠. 그건 정부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외교적인 협상 다 하고 있고 국제적인 WTO, 한미 간의 어떤 관계 당국 다 대하고 있고 한국의 입장을 어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에서 약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소재 부품 산업에 매년 1조 원씩 투자하기로 이미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건 뭐 한국 정부가 안 하고 기업에 맡기고 있다는 것은 그건 좀 그 사실 좀 아니, 제가 확인한 문제 동안 제기드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